토론 이런 이하영 한빛 온전 민간 감시기구 부위원장이시면서 전 한빛 온전 안전 검증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단장님께서 검증단 활동 소원과 제안에 대해서 한 5분 시간에 맞춰서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온전 주변에서 벌써 한 30몇 년 정도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어서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느꼈던 내용들을 어디인가 가서 좀 토로하고 싶은 그런 그 답답함을 수년간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좀 몇 분 가시고 해서 제가 좀 국회로 온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뵈러 오는데 유승희 의원님 또 이상돈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두 분 앞에서 발제하셨지만은 그분들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한빛 3, 4호기를 건설할 때 1, 2호기를 건설하고 3, 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그 저항들이 상당히 드셨고 그 내용에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증기발생기 그리고 전체 부품 중에서 인코넬 600이라는 그 합금강의 재질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계가 그 재질을 다른 것으로 이제 재질이 좋지 못하다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었는데 한빛 3, 4호기가 그 재료를 쓰는 부품으로 발전소를 짓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사회 해자가 됐었던 것이었고 불안하다, 의혹이 있다,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 2호기는 뭐 미국의 에스팅하우스가 건설했는데 3, 4호기는 C24, 컨버스천 머신가 되는데요. 거기 회사 사장이 부시 대통령 때 딕 체니 부통령이어서 이게 무슨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제기했던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 불신에 그치지 않고 당시 주민들이 얘기가 발전소 가동 10년, 20년 흐르면서 사실로 드러났던 것들이 이 안전성 검증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취지가 아니겠나, 배경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증기발생기였고 그 다음에 인코넬 600이라는 재질이었는데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는 법적 설계 수명 40년이려면 아직도 한 20여 년 남아있는데 이미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능을 누출 사고를 일으켰고 그리고 한빛 4호기 같은 경우는 그 증기발생기 하나에 관유가 8,000몇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8% 이상이 금이 가면은 그것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18%로 금이 가도 좋다. 이렇게 소위 이제 안전 요인들 없이 위험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18% 허용치로 늘려서 재가동하는 것으로. 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원자력계 스스로가 그걸 불안하다고 봐서 한빛 3, 4호기를 2018, 19년도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수명 40년이 절반도 채 못해서 이미 사고를 치기 시작했고 그 증기발생기는 이제 2019년이면 3, 4호기가 천년 교체되는 신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90년대, 93, 4년도에 영광 주민들이 증기발생기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오히려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도 정확했고 정당했다. 이런 것들 반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질 인코넬 600 이것은 방사능이 누설될 수 있는 부위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 3호기가 2012년 10월 12일 날 그 원자로 헤드 상층부에 관에 균열이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사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재질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다행히 북한에 하기로 했던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조기 교체하는 그래서 작년에
한비 3호기 헤드를 교체했고 4호기 헤드도 교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했던 그 핵심적 문제가 전부 다 문제가 돼서 전기발생기도 교체하기로 했고 원자로 헤드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 후쿠시마 일주기가 되던 그 직후에 국내에 소문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뇌물 얘기, 뭐 시험 성적서 위조 얘기, 무슨 뭐 많은 비리들이 소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산업부와 원안위에 안전점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6개호기 전부 정지하고 점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지만은 그런 요구들이 답이 없었고, 그리고 하도 답이 없어 그해 8월 27일 날 17명이 버스를 불러서 원안위를 갔습니다. 위원장님 면담을 요구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출타하셨고 사무국장 출타하시고 다 가시고 과장 한번 나오셔가지고 뭐 우리 얘기 듣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묵살됐고, 그리고 저희들은 쓸쓸히 그 불안한 것들 때문에 그 불안한 공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것은 방사능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산업부나 원안위가 그 주민들의 얘기를 또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바로 1개월 며칠 후에 10월 12일 날 국회에서 그것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비 3호기의 헤드에 균열이 조짐있다. 균열이 생겼다죠. 그래서 발전소를 정지를 했고 4호기도 있었는데 4호기는 생겼다는 것을 또 숨겼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또 발각이 됐었고, 그래서 한비 3, 4호기가 정지가 됐어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한 달 후에 또 이제 우려로 드러나고 발전 정지되고, 그리고 11월 5일 날 시험 성적서 위조 짝퉁 부품건으로 한빛 5, 6호기를 또 정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 호기는 1, 2호기 중에 하나는 정비라고 있었고 3, 4호기는 헤드 때문에 세우고 5, 6호기는 이변조 사건 때문에 세워서 5개의 원전을 강제는 아니지만 하나는 자동 정지지만 세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정지하고 안전점검 하자는 것이 1, 2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산업부나 원자력 안전위의 규제기관을 보는 시각이라는 건 불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다고 자구적 노력으로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냐, 주민들은 전문성도 없고 그런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산업부나 규제 입장에서는 헤드를 빨리 교체해서, 아니면 교체하기 전까지는 용접이라도 해서 가동을 해야겠는데 주민들이 이 것 때문에 불안하니 민간업종 대책을 만들어서 안전성 점검하라고 하고 정부는 재가동의 명분으로 검증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구적 수단으로 신뢰를 위해서 소통 때문에 그걸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깊이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합의하에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내에 사건 사고로 연루됐던 아니면 중요한 관심 부분만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수행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윤 대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니 발전소를 세워라, 뭐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규제 행위가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들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2, 3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지역에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너희들의 규제 활동이 비효율적이었고 규제 권한에 대한 침해고 도전이고 간섭이고 시간 낭비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발전소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지능적이든 원전적이든 아니면 규제 쪽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사례를 하나 몇 개를 더 들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한빛 5호기에 열전단 완충판이 이탈합니다. 그 판이 떨어지게 된 원자로 내부 벽에 손상을 가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정지가 됐습니다. 6호기가 동형이기 때문에 6호기도 세워놓고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한손 여기 앉아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했는데 계획예방 정기 기간이 도래해서 한빛 6호기를 세워서 보니 7개 중에 4개인가가 떨어져 나간 그 판이 원자로 내부 벽을 손상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주민들이 얘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성 검증단 활동을 하면서
그 원자로 내부벽 모재 손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모재 손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것이 구멍 날 일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뭐 10cm면 되는데 15cm 만들어서 여의도로 5cm 두께를 더 뒀으니 걱정 없다, 이런 식인데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계획예방 정비 기간에 했던 킨스 보고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 보고서가 전차 그 흠이 간 부분을 탁본을 해가지고 깊이를 측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차 때 두께 깊이가 2cm의 폭이 얼마였어요? 11차 때 또 탁본을 했는데 그 탁본 결과가 달라요. 손상이 더 깊어지고 있어.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10차나 11차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우리 규제기관의 킨스는 그 보고서를 전차 것하고 똑같이 갖다 옮겨만 적었어. 그러면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문서가 말해주는데, 문서에는 그작년에 했던 보고서 그대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으란 얘기죠. 그걸 어떻게 믿냐? 오난이는 그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소위 전문 용어로 갈바닉 코로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매 OH 때마다 킨스가 그걸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 결과는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데 그 보고 내용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탁본적으로 형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이번 차가 같다는 것은 보고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변 조건 말씀드렸죠. 이변 조건. 2012년도를 떠들기 위해서 했던 그 짝퉁 모조 부품, 시험 성적 수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산업부가 영국의 엘사를 동원해서 안전점검, 시험 성적 수조 품질 문서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30몇만 건을 하죠. 국내만. 국외는 하도 못하니까. 거기서 한 3,000건의 이변 조건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요. 영국의 엘사가 들어와가지고 3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험 성적 이조건 조사단을 꾸리는데 한국인들을 24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24명 중에 당시 저희들이 듣기로 14명이 이변조에 참여해서 징계를 먹은 회사 사람들이 회사가 문을 닫으니 여기로 취업을 했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산업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차관 뵙고자 하는데 그 건 갖고 안 된다 해서 과장님을 뵀어. 문모 과장님을 뵀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해서 당시에 엘사에 전화를 했어. 엘사가 뭐라고 하냐? 14명은 좀 심하고요. 4명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묻겠습니다. 4명 있으면 괜찮습니까? 4명이 이변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변조 여부를 검사를 해. 도둑이 수사를 하는 꼴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문에 한빛 2호기 원자로 연기 용접부 검사건입니다. 원안위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작년에 고리에서 그게 터졌나요? 원자로 연기는 아주 핵심 연기죠.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 올 때 세 조각짜리를 120도 간격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온통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세 조각짜리를 용접을 하니까 그 용접 부위는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돼. 근데 뉴스에 의하면 37년 동안 한국의 열몇 개 원전을 검사를 안 했어. 잘못해서. 다른데. 내가 수술을 여기를 했는데 여기를 찍은 거야. 사진을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빛 2호기는 세 조각짜리가 아니고 두 조각짜리야. 미국에다 발주를 했고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만들고 하나는 딴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세 조각짜리로 만들고 하나는 두 조각짜리로 만들었어. 근데 도면은 세 조각짜리야. 그렇게 알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 조각짜리인 줄 알고 그 세 조각 부위를 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두 조각짜리 때문에 용접 부위 검사를 한 군데 기준치를 취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38년 동안 어문대를 걸렸어. 온 용접 부위가 아닌 데를 검사를 해갖고 이상 없다고 했어.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근데 여기 뭐가 또 발생하냐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호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하는데 거기도 37년간 안 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기가 막히다고 말하냐면 한빛 3, 4호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로 헤드에 균열이 있어서 링컨 600 재질에 균열이 있어서 그걸 바꾸기로 했어. 바꾼 것을 제작일 마치게 되면 제작자는 제작 검사를 해야 되고 인수한 사람들은 인수 검사를 해야 돼. 가동 오기 전에 가동 전 검사를 해야 되고 가동하면은 가동 중 검사를 또 해야 돼. 여러 가지 검사 단계가 장치는 제대로 잘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원안이 고시체 2006-11 원자로 시설을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제8조에 가동 중 검사 계획서를 운전관리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항에 비파계 그런 게 검사를 할 때 비파계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비파계 검사 범위를 나타내는 배관 및 계집 도면, 두 번째로 비파계 검사 대상 기기 및 부위의 식별 도면, 이렇게 도면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수원이 보고서를 킨스에 주면 킨스는 반드시 그 도면을 확인을 해야 돼. 실제 도면은 2조각짜리가 맞아. 근데 1호기가 3조각짜리니까 2호기도 3조각짜리인지 하고 도면을 안 봤어. 38년간 안 봤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규정이 이게. 지금 제가 킨스나 원안이 규제 쪽을 신뢰를 못하는 이유죠. 실력이 없어서 못 받았는지 건성을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주민들은 또 오히려 뭐라고 해.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검사를 한빛이 6번을 했습니다. 제어봉 구동장치 용접부 검사를 38년간 잘못된 것을 한빛이 최근 8년 동안 6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N이라는 회사인데 N이라는 회사가 한빛 3, 4호기로 교체를 할 것은 두산에 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에서 그 만드는데 거기 검사는 제대로 한 거야. 이 용접부 검사를 제대로 하고 한빛에 와서는 잘못한 거야. 난 그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엔스코라는 회사요.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는 징계를 수없이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 그거 하면 안 돼. 두산중공업에서 할 때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사람이 이 부분이 용접부니까 여기 해봐야 분명히 있을 거야. 용접을 제대로 그 보고서를 킨스에 냈어. 킨스가 오케이 하고 승인했어. 원안이가 승인했어. 그런데 한빛에 세워지는 것은 5군데라는데 한 군데밖에 안 했어. 그것도 그 회사가. 한 회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거냐. 그 다음에 시간이요. 2분 남았대요. 죄송합니다. 이 검사를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제작을 하면 제작검사를 하게 되고 제작하는 과정에 공인인증기관인 우리 정부가 인증한 원자력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돼요. 다시 입회를 하고 사인을 해.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엔스코라는 회사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 엔스코가 검사할 때 ANI 인증기관이 또 따라가서 입회를 해서 검사를 해야 돼. 그 보고서가 한수원 품질로 올라. 한수원을 와. 한수원 품질 들면 그걸 또 확인해야 돼. 한수원 품질을 확인하면 그 보고서가 킨스로 올라가. 킨스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원안위로 올라가. 그런 아주 완벽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 중에 그 도면을 발견을 못해. 한수원도 못해, 엔스코도 못해, 결정적으로 킨스가 못해. 그 다음에 거기에 ANI가 공인인증기관이 있어. 이 아들은 뭐 달라고 돈 받고 입회를 하냐고 말이야. 응? 어느 곳에도 제작 과정에 인수 과정에 거기에 ANI가 입회해서 사인했겠죠. 돈 받아가고. 근데 흔적이 없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2014년 10월 17일 아까 우리 전문가 말씀 증기발생기가 세관에 구멍이 생겨서 방사능이 노출이 됐습니다. 방사능 주사가 있어서 재가동을 하려는데 당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오라고 해. 한수원은 죽을라게 주민 동의 안 해줘. 위험하니까 저 교체해야 될 것을 몰라 돌리냐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나면 원안위가 바로 돌릴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설명 안 듣겠다. 김혜정 위원장님 계시죠. 원안위 위원 계시잖아요. 저하더러 왜 설명조차 안 듣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을 듣게 되면 그날 밤에 밝혀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 듣겠다 했는데 언론에서 설명도 안 듣겠다 한다고 저를 비난했어. 그래서 설명을 그만 듣자 했어. 듣고 나서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가동 승인 냈어. 그러죠. 한수원 앉아 계시죠? 가동 승인 냈어. 아까 이물질 말씀하셨죠. 한빛 3호기인가요? 이물질 84개 중에서 이물질 있으면 안 돼. 거기는 관을 상처를 가하니까. 유속도 빠르고 압도 이루어. 근데 이물질 34개가 남아있는데 이 이물질 34개를 두고 재가동을 한다고 그래. 그걸 주민 동의를 또 이은철 의원님 얻어갖고 하게. 그냥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주민 동의권을 주라. 우리가 재가동 안 된다고 하면 안 할래. 아니 그래도 하겠다. 주민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 또 끌려가면서 주민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가동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안 돼. 이물질 34개를 반드시 제거하고 재가동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킨스에서 이물질 34개는 그 내부에 존재해도 안전하다. 그 안전성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킨스 원장님 오시고 박사님들이 기라성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차드 마모식으로 평가를 한 결과 이놈은 8.7년 가고 이 이물질 이렇게 하고 이 관은 전혀 영향이 없다. 아차드 마모식이 뭐지? 물어봤어요.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아차드 마모식이 뭔지를 어디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어. 근데 오나니나 킨스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설명해 준 거 믿고 그대로 끝내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모식은 오차 범위도 너무 넓고 별론데요. 다른 식 회사 2-3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 제가 혼이 났어요. 민간 전문가가 민간 농사꾼이 사이비 전문가 행세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나니 46차 회의로 보면 그 사이비 전문가 이게 써졌어요. 석기록에. 기가 막혀요 제가. 또 한 가지. 사용후 해결료가 지금 차고 넘쳐. 그래서 밀식 저장을 하고 싶은 거야. 미국의 헐텍이라는 회사를 불러서 밀식 저장을 했어. 조밀렉이라고 하더만. 아니 저렇게 후쿠시마 사오기는 그 사용후 해결료 저장소가 최대 문제였는데 그게 터졌으면 동경까지 다 간다 했는데 이렇게 조밀렉을 해도 괜찮나 그래서 안전성 평가한 걸 한번 들어보라고 또 왔어. 킨스 왔어.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나와. 몬테카를로 부시. 아니 그게 뭐냐고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이 그 코드가 뭐냐고. 여러 가지 코드가 있대요. 몬테카를로 해서 그러면 몬테카를로 그 기법이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올바른지를 주민들도 좀 조력을 받자. 누군가 뭐 이정윤이라든 김규태가 돼 누가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한이는 뭐냐면 주민들에게 주는 수용성이라는 게 인지만 하면 돼. 그걸 동의하면 안 돼. 이 원한이의 수용성이라는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의혹을 품고 질의를 하게 되면 안 돼. 그게 지금 원한이가 지역의 안전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통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들은 재가동의 들러리기구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증기발생 이물질 또 감마금 상향 치료하는데 설명하신다면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 법적 권한이니까 그냥 돌리세요. 우리는 재가동하지 말아기도 할 것이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김혜정 원안위원님한테 왜 지역 주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소신껏 하시라고 그랬어요. 몬테카를로 이거 우리가 좀 제가 결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한 유승희 의원님 제가 오늘 겨냥하고 왔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소통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어야 돼. 서는 안 된다. 원안희 위원장님이 기술정보회의 때 오셔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 국민 눈높이라 한다면 뭐냐? 안전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국회에 있지 않고 원안희 사무실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지 않다. 안전은 현장에 있는 거고 왜 발전소가 현장이고 그러면 안전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야. 안전이라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고 의혹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면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면 그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다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어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정보공개 관련한 법이 통과됐든가 바뀌었든가 있었죠. 그 정보가 공개되면 원안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를 주민이 접할 때 어떻게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안이나 국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치겠습니다.